안녕.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 핀치들. 갈라파고스 근도에 각기 이렇게 부리가 다른 핀치들이 살게 된 과정을 바로 다윈 아저씨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자연선택설로 설명했다라는 거지. 자연선택설은 크게 5단계야. 과잉생산, 개체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 그리고 종의 분화. 이 과정이 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자. 오늘도 빈텅빈 교실이라서 소리가 울리고 좀 무섭지. 무서워. 자, 과잉생산. 과잉생산은 뭐냐? 먼저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일반적으로 가져. 왜냐하면 그 많은 자손 중에 자라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도 있고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 그런 걸 고려할 때 자신이라는 개체, 자신이라는 그 종을 보존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겨야 되거든. 그래서 과잉생산이 먼저 이루어져. 과잉생산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과잉생산된 개체들은 서로 조금씩 달라.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생긴 데도 조금씩 다르고 키도 약간씩 다르고 성격도 약간씩 다르고 뭐 이렇잖아. 이 모든 게 결국 개체 변이거든. 이런 개체 변이에 의해서 같은 생물종임에도 불구하고 형질이 조금씩 다른 애들이 나타나지. 과잉생산에 의한 개체 변이야. 이제 이들끼리의 생존 경쟁이 시작돼. 일단 과잉생산된 개체들 사이에서 이제 먹이랑 공간은 한정적이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하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이제 경쟁에서 이긴 아이들, 그때 그 환경, 그때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아이들이 바로 자연선택을 받아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지.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들만 또 번식을 해서 자손을 남기고 거기서 이제 이기지 못한 애들, 생존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즉 자연선택을 받지 못한 애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니까 그 아이의 유전자, 그 부모의 유전자가 더 이상 후손에게 전달이 되지 않지. 그런 거지. 그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유전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누적되어서 종이 다양해지는 거야. 종이 분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제 요거를 설명해 보면 핀치가 이렇게 된 거를 자연선택설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이 각각의 군도에 동일한 핀치들이 막 다 이렇게 퍼졌을 거야. 근데 요 섬에는 곤충이 굉장히 많았어. 곤충이 많았는데 처음엔 모든 핀치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지. 이들과 다른 최초의 핀치가 있었겠지. 그 최초의 핀치가 이렇게 다양한 애들 다 낳았을 거야. 이렇게 다양한 애들을 낳았는데 요 섬에는 곤충이 많으니까 요런 부리를 가진 애들은 곤충을 잡기에 부적절했거든. 그래서 요런 애들도 있었지만 요런 애들은 도태돼서 싹 죽고 요 섬의 환경에 적합한, 바로 곤충을 먹기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요 핀치만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길 수 있었던 거지. 요게 바로 자연선택이야. 얘가 자연선택된 거지. 그 환경에게 선택된 거야. 그래서 얘가 후손을 남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또 후손을 많이 남겨서 최종적으로 이 섬에는 요런 핀치만 있게 된 거지. 그런 게 바로 자연선택인 거지. 과잉생산, 그래서 생긴 개체 변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 생존 경쟁, 그래서 선택된 이 아이, 그래서 종의 분화. 이게 바로 다윈으로 설명한 핀치가 만들어진 과정이야. 다양한 핀치가 살게 된 과정. 뭔 말인지 알겠지?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 자, 됐어요.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고, 그렇지. 넘어가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약을 계속 먹으면 흔히 약발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 약의 성분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약을 먹었을 때 약발이 떨어져. 왜 그러냐면 바로 특히 그 약에 들어있는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이야. 이 과정을 다윈의 자연선택설로 설명해보면 이렇게 돼. 최초에는 세균이 과잉생산됐어. 그치? 그 과잉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개체 변이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 보편적인 세균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세균도 있었어. 이 특별한 세균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었지. 항생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이 세균이 나머지 세균에 비해서 특별할 게 없었어. 그래서 도드라지지 않았지. 하지만 우리가 항생제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만 살아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 이제 항생제를 쓰면 이게 변이가 됐어. 개체 변이가 일어났지. 그런 다음에 이제 생존 경쟁이 시작돼. 환경이 바뀌었거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항생제를 처리한 환경으로 바뀌었어. 그전에 항생제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항생제를 처리한 환경으로 바뀌었더니 얘네가 자연 선택이 된 거지. 그치? 자연 선택이 된 거야. 자연 선택이 되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요 자연 선택이 된 얘네들이 자손을 번식하기가 유리했고 얘네가 더 자손을 번식시키기 유리했기 때문에 얘네의 자손이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이게 자연 선택인 거지. 그 결과 종의 분화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요랬던 얘가 이 노란색 세균이 주였던 세균이 파란색 세균으로 바뀐 거지. 이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분화인 거야. 알겠지? 되게 신기한 일이지. 그래서 약을 계속 먹으면 약발이 안 받아. 계속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큰일 나. 그렇지. 이제 우리 계속 지금 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변이가 그럼 정확히 뭐냐? 유전적 변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서 형질이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유전적인 변이야. 아까 말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조금씩 다른 것, 이게 바로 유전적인 변이인 거지. 유성생식을 하는 모든 개체군에서는 변이가 반드시 나타나. 유성생식이라는 건 성이 있는 채로 생식하는 거.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이 있어서 얘네들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수분열을 하고, 그 결과 그 감수분열에서 생성된 세포는 각 그러니까 부모 개체의 유전자의 DNA의 반만 갖고 있고, 그 아버지의 반과 어머니의 반이 서로 결합해서 전혀 새로운 유전자가 다른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유성생식이지. 무성생식도 있지. 단세포. 이런 단세포가 체세포 분열하듯이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또 다른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 요게 무성생식이지.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변이는 유성생식이라는 모든 개체군에서 반드시 나타나. 반드시. 왜냐하면 개판이 됐네. 왜냐하면 그렇게 개체 변이가 일어나서 형질이 조금씩 다른 애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환경이 급변했을 때 그 중에 누군가는 그 환경에 적응하거든. 이렇게 만약에 아메바가 무성생식을 해서 자기랑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만 계속 찍어내면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변해서 이 유전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싹 죽어버려. 이 종이 멸종해버린다고. 하지만 유성생식을 하면 무성생식보다 유성생식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유성생식을 통해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중에 한 둘은 극단적으로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우연찮게 알아낸 환경 적응법이 바로 유성생식인 거야. 자, 그런 거지. 예로는 무당벌레가 난리가 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당벌레가 다양한 애들이 만들어져. 환경이 누구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지 모르지만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이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이 무당벌레라는 종이 멸종되지 않을 수 있거든. 이 설명이 좀 이상하지. 주인공은 개체가 아니야. 누가 주인공이야? 유전자를 남기는 거. 이 종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거. 그게 메인인 것 같지. 하나하나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자, 그래서 집단의 생존 확률, 즉 종이 유지되기 편하거든. 유지되기 쉽거든. 유전적 변이의 원인은 유성생식, 방금 말한 유성생식과 돌연변이 등이 있지. 유성생식, 네가 아는 그 유성생식, 돌연변이. 그래요.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행동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연변이는 나의 DNA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완전히. 부모의 유전자 풀에 의하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새로운 유전자가 나오는 거지. 돌연변이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해. 이 백호 같은 게 그렇지. 하얀 개구리, 보통 알비노라고 부르는 그런 애들이 그런데
그런 애들 평소에는 생존에 이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해. 백호 같은 경우도 이 상태로는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워. 몸이 너무 하얘서 얘가 포식자로서 피식자를 잡아먹으러 가야 되는데 잡아먹으러 가지 못하는 거야. 몸이 하얘서 너무 잘 들켜서. 생존에 굉장히 불리하지. 현재 상황에서. 하지만 만약에 갑자기 이 세상이 뒤집혀서 빙하기가 오고 갑자기 막 적독지방까지 눈이 내리면 얘가 더 유리해질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그 상황이 된다면 얘가 자연선택을 받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얘는 자연선택을 받지 못하지. 그런 거야. 낫 모양의 적혈구가 있어. 이것도 돌연변이의 일종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빈혈에 잘 걸려. 산소 운반 능력이 멀쩡한 적혈구보다 더 낮거든. 그래서 되게 생존에 불리한 형질이야. 근데 얘는 말라리아 내성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얘가 생겼을 때 말라리아가 없는 환경이라면 얘는 생존에 불리한 형질이지만 만약에 말라리아가 있다면 얘가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형질이 돼서 자연선택을 받게 되는 거지. 엄청 신기한 거잖아.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랑 말라리아의 분포를 보면 이게 말라리아 발생지인데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발생하는 빈도가 이 부분이 굉장히 높지.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높고 말라리아 발생지랑 유전자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 거의 일치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환경에서는 오히려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 그러니까 산소 운반엔 불리하지만 말라리아라는 환경에서는 살아남기 적합한 얘가 자연선택을 받는다는 거지. 자연선택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 신기한 일이지. 거의 일치하지. 그런 이야기야.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딱 하나의 염기쌍이 바뀌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해. 딱 하나의 염기쌍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러면 이제 1학기 진도는 끝. 고생했어. 개념 완성 문제 진짜 많이 풀어야 돼. 개념 완성을 메인으로 개념 완성에 있는 내용이 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 돼. 물론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다 풀 줄 알아야 되고. 파이팅. 고생 많이 해. 지금부터는 개념 완성 드립 다 푸는 거야. 파이팅. 고생했어. 파이팅. 고생했어.